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저 배현진의 진심과 의지를 믿고 제게 일할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송파 구민들께 뭐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야당답게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수준 미달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물관과 미술관이 도서관도 아니고 여기서 각종 자료를 대출 열람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을 단군 이래 최초 헌정사상 유일무이하게 발의한 배현진 국힘당 의원. 그의 놀라운 발상의 전환은 전 국민을 포복절도하게 만들었는데요.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법안을 만들었을까요? 보좌관은 안 튑니까? 말렸어야죠. 그가 발의한 법안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비난과 조롱의 댓글이 쏟아졌는데요. 아쿠아리움에서 회 뜨는 소리 하고 있네. 박물관이 만화가게냐? 누가 뽑았냐? 이래서 개콘이 없어졌다는 등의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실 그의 생뚱맞은 입법 발의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그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발의한 법안 1호는 종부세 감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는 대한민국 상위 5% 부자를 위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거죠. 물론 폐기됐지만 말입니다. 또 물론 이 법안도 자신의 무식함을 드러내 보인 채 폐기되겠죠. 국힘당 배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약칭 박미법을 두고 비판과 비난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17일 국회 입법 예고 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을 반대하는 시민 의견은 이날 저녁까지 700개 이상 달렸는데요. 이날 하루에만 200여 개의 반대 의견이 이어졌는데 다른 법안의 경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반대 의견이 총합 100여 개 정도 달린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이의가 많은 셈입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박물관 고유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출 열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배 의원은 송파 중심부에 위치하지만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책 박물관에 도서 대여 기능을 만들어 주민들과 애용하는 진정한 송파의 보물로 만들겠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는데요.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박 의원의 개정안을 두고 유물을 대출해 주는 것인가, 자료가 훼손되면 어쩌나 등의 우려 섞인 반응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송파 책 박물관 같은 융복합형 박물관에 대출 열람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이지만 신설 조항만 놓고 보면 전체 박물관 자료의 대출 열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돼 유물 훼손을 우려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 배현진 의원실 측은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했고 법제처와도 현행법과 상충하는지 등을 검토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책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예외 조항을 추가한 정도라며 신설 조항은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규제가 있어 못하는 것을 열어둔 것일 뿐 무조건 대출 열람을 해주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애둘러 해명했습니다. 다만 배 의원 측은 문체부와 협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문체부 측은 단순 통화였다는 입장인데요. 문체부와 협의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닌 거죠. 문체부 관계자는 배 의원의 개정안은 검토 중인 사안이며 협의가 끝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원실과 통화한 것은 어떤 배경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지 물어보려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을 살펴봐야겠지만 일반인들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지는 더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 박물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박물관에서 대여가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뭘 대여하고 싶은가요? 대여와 대출이 가능한 것과 보존과 관람이 가능한 것이 다르다는 사실은 초등학생만 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이 방송국 아나운서에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당은 제대로 된 법안 하나를 못 만들면서 정권의 발목 잡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백치아다다가 생각나는 이유가 뭘까요? 배현진 화이팅입니다. 일단 최근에 그 인턴 증명서와 관련해서 판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비판들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이랬습니다. 인턴이라는 것은 회사나 기관 따위의 정식 구성원이 되기 앞서 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그 과정을 말한다라고 하고, 완화된 의미의 체험형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해당 기관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인턴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턴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지금 훈련이냐 아니면 체험이냐를 두고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 인턴이 아니고 훈련을 해야 인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체험학습을 통한 것도 인턴이라고 다 부르고 있거든요. 법원도 체험형 인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2017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인턴 한 분의 수료증이 있습니다. 보면 2017년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서울고등법원 인턴십 프로그램을 모두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원의 일반 상식의 눈높이에 벗어나는 것 같은 그 판결에 의하면 이 인턴 수료증 허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턴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법원 방청하고 견학하고 대화했지 직업훈련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분들이 판결문 쓴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재판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럼 이거 허위 증명서라고, 허위 인턴 수료증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조재현 법원 행정차장을 향해 최근 인턴 증명서 관련 판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원 전체 회의에서 실제 사회에서 체험학습을 통한 것은 인턴이라고 부른다며 실제 직무훈련과 연관이 없는 인턴 활동의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어 법원도 체험형 인턴을 운영한다. 2017년 서울고등법원 고교 인턴십 일정인데 자기소개와 재판 방청, 재판 연구관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 주요 일정이라며 이 법원에서 시행한 체험형 인턴직을 얻기 위한 업무인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 인턴 수료증 자료 등을 들어 일반 상식 눈높이에서 벗어난 것 같은 판결에 의하면 이 인턴 수료증은 허위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조 처장은 이것이 허위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질문의 본의를 빠져나갔습니다. 김 의원이 이런 지적을 하게 된 배경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법사위 소속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과 무관치 않은데요. 당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정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9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 16시간을 근무한 데 그친 점을 근거로 들어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정정권 판사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결국 자신이 내린 판결이 정치적인 판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증명된 셈인데요. 판사 블랙리스트에 이름도 없던데 알아서 긴 거죠. 다 들켰으니 빨리 법복 벗고 탈출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